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이제 국내 사업만 해서 편의점도 그렇고 소화됐잖아요. 해외 진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그리고 또 한국 프랜차이즈가 외국에서 통할까? 통해. 근데 왜 성공 사례가 잘 안 나올까요? 성공 사례는 급히 서두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장사는 내가 해외 나가면 해외 그 나라에서 하잖아.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나라 고객 니즈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가면은 내 걸 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라요. 가가지고 내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 된통 당하는 거야. 이게 아닌가요, 비요? 이러면서 어느 나라 진출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실 어디를 갈지 결정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잘 먹힐까? 두 번째, 가더라도 그 나라에 어디부터 출발할 건가? 미국 같은 데 내가 진출을 했어요. LA 갈까? 아틀란타 갈까? 뉴욕 갈까? 시카고 갈까? 골 때리잖아요. 그 생각 좀 해보고 가야 돼.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진출을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 법률적인 거, 원재료, 공급, 고객 성향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가장 최적점에 가서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래. 내 아는 놈이 그거 사라. 가서 야, 네 친구 아이가 뭐 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조사하고 가도 힘들어요. 가장 큰 예를 들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라가 회사 법인을 세우면은 51%는 그쪽 나라 주민들이 지분을 가져야 되고 외국 인베스터 비율은 49%밖에 안 돼요. 법률로 정해져 있어. 우리 사람 잘 몰라. 잘 되면 걔 거고 못 되면 내 탓이잖아. 그게 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걸 마스터로 가는 건데 마스터는 리스크는 없지만 돈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스터로 갈 거냐, 내가 직접 할 거냐, 조인트로 갈 거냐, 그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정해야 되겠지.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에 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했다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 뭐 그다음에 장사 못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예산 디립딱 짜가지고 뭐 100% 주니 25만 원 주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너무한 거지. 이 자영업자들의 작년도 세금 부담 거 보면 역산에 하면은 이 사람 매출 나오잖아, 그죠? 네. 거기에 최소한 50%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해갖고 그 50%든 30%든 매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 컨트롤을 하는 동안에는 지급을 해주셔야지. 은발의 오줌 누기식처럼 200만 원 한번 줬다가 300만 원 줬다가 뭐 150만 원 줬다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색내는 데는 정치인들이 대를 내밀고 실질적으로 뒷살림 챙겨주는 데는 남 몰라라 그러지. 무책임한 인간들이지. 입학하는 친구들이 이때는 딱 소상공인 입학한 사람 3사람 와라. 공무원 한 사람 오고 직장생활 한 놈 오고 소상공인 한 놈 와라. 3사람이 너 안 짜봐라.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답답한 게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입학하는 친구들이 다 봉급쟁이 공무원들이 다 앉아서 짜니까 현실 감각이 있겠냐고. 역지사지가 안 되지. 그래서 협회장님이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런 좋은 소식을 누가 또 나도 좀 정계 진출해 대통령 한번 됐으면 좋겠는데 네. 허경영 씨보다는 뭐 더 헛소리를 잘 하고 다니지 않을까. 맘스터치 지금 경영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세요? 관여 안 해요. 뭐 관여하고 싶어도 뭐 늙은이 말을 뭐 들어주지도 않고. 아 근데 지금 요즘 뭐 논란이 많던데 막 개모터치라고도 하고. 어떤 브랜드든 그 업계에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 번씩 다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보면은 뭐 반응이 아주 좋아요. 매출도 내가 경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할 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든 뭐 누구든 간에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매출 많고 수익이 많이 창출하면은 그게 선순환이지. 그리고 크림토피아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그러고 사모펀드들이 요즘 프랜차이즈 엄청 인수하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거는 굉장히 덜 자본가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어차피 산업이 커지고 비즈니스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혼자 개인의 돈으로 커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회사를 만들고 하는데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상장이 되니까 쉽지 않은데 사모펀드 애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해서 더 크게 투자를 해서 더 크게 볼륨을 만들고 가치를 키우는 데잖아요. 그죠? 이건 자본주의의 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모펀드가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산업이, 그 다음에 일반 산업이 고도화되어 간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자본주의화되고 좀 더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쯤 됐죠. 경제 대국이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는데 이걸 사모펀드는 돈만 벌려고 한다. 그것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본주의에서 가장 게 효율 추구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왜 자꾸 다른 눈으로 보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사모펀드들이 이쪽에 프랜차이즈를 매입을 하는 이유는 현금 창출 능력이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분야거든요. 그리고 얼마 들지도 않고 그래서 막 계속 하는 건데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가지고 상장하는 비율은 한국이 아주 적죠. 그 이유는 내가 볼 때 한국은 본사 수는 많고 시장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위당 매출이 적은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상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받아본 정보 공개서는 다 2019년 기준이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역정보가 담긴 거죠. 그거 보고 창업했다가는 너무 느리다. 정보 공개서가 목적은 새로 시작하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오히려 옛날 정보가 거꾸로 허위 정보가 돼가지고 도와주는 게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 네. 그래서 역정보다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해결책으로서는 범위를 좀 좁혀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같은 데는 내가 가맹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장이 13개까지 있을 때는 내가 안 해도 돼요. 13개 이상 될 때 이제 신고하면 돼요. 한국도 보면은 매장 한 개로서 프랜차이즈 하려고 그러면은 정보 공개선이 온갖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이 할 때는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범법자만 양산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매장이 한 50개쯤 돼버렸어. 이 나중에 보면은 정보공개법 위반 무슨 위반 해갖고 그냥 바로 몇십억 뭐 과태료 튀어나버려 이런 구조예요 지금. 진짜 내가 프랜차이즈 보호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컨대 공정위에서 신고 요건에 매장 12개까지는 그냥 면제 12개 이상부터 신고해라 그렇게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가에 그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법으로 모든 그 프랜차이즈 업계 매장 1개, 2개, 3개 이것까지 다 컨트롤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12개 정도까지는 예외 12개 이상부터 가맹법에 의해서 뭐 적용시키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협회장으로서 지금 뭐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신 건 앞으로 경영 계획 말씀하시죠. 가장 큰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면은 그 전에 이 사기꾼 집단, 나쁜 놈들 뭐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누구 못지않게 본사가 먼저 가맹점을 도와주고 가맹점이 먼저 본사하고 협조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게 진면목이 이 어려울 때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옆에 가맹점 하는 친구들은 본사 인사가 서로 의지를 해갖고 그나마 헤쳐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맹점 아니고 자영하는 매장이 옆에 보니까 엄청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거꾸로 나도 차라리 내 자영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맹점 하는 게 더 낫겠네? 그런 신뢰감이 사회적으로 그런 반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 보고 어렵다고 월세도 대신 내주기도 하고 물건값도 깎아주기도 하고 로열티도 보류해주기도 하고 프로모션을 더 해주기도 하고 각각 취한 입장에서 자기께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맹점주와 본사가 상생하는 모델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게 소개가 됐고 또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습게도 우리 프랜차이즈업을 가장 강력히 지도 편달을 해주는 기관이 공정위인데 작년에 공정위에서 우리 우수 기관상 단체상 해가지고 단체상도 주더라고. 참 의미 있는 하나의 신호인데 어쨌든 프랜차이즈가 착한 프랜차이즈구나 상생하는 거구나 나쁜 놈들이 아니구나 그런 이미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